뜨거운 불이 사방을 휘감는다. 맺힌 땀방울이 흐를 새도 없이 공기 중에 쓰러진다. 무언가를 기다리듯 초조해 보이는 눈빛. 숨을 크게 한 번 고른다. 그리고는 마지막 불꽃을 태우기 위해 혼신의 힘을 불어넣는다. 흰색과 붉은색이 뒤엉킨 불은 최고조로 치닫는다. 그 속에서 무엇인가 어슴풀의 모습을 드러낸다. 척박한 섬 제주가 낳은 그릇, 제주 옹기다. 거칠고 투박한 모습이 섬 사람을 그대로 닮은 제주 옹기. 하지만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언제부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런데 지금 제주 옹기에 잊혀진 시간들이 되살아나고 있다. 음식 준비가 한창이다. 푹 삶은 돼지고기에서는 윤기가 자르르 흐른다. 직접 담근 자리젓이 알맞게 곰사가 침샘을 자극한다. 맛이 달라지죠. 맛이 여기 놔두면 그냥 막 숙성이 자연 그대로 돼가지고 음식 맛이 그 영 놔두면은 그냥 저 플라스틱이나 이런 그릇에 놔둔 거하고는 틀립니다. 이게 맛이 자리젓 같은 것도 그냥 구수하게 실이 냄새도 좋고 맛도 좋고. 장작불에 올린 가마솥에선 김이 모락모락 피어난다. 콩국을 끓이고 있다. 콩국은 콩가루와 채소를 함께 끓여 만든다. 부드럽고 담백해서 어르신들이 특히 좋아하는 제주 향토 음식이다. 몇 가지 밑반찬에 보리밥을 더하면 제주에서 즐겨 먹는 밥상이 차려진다. 이웃 사촌들이 한 상에 둘러앉았다. 많이 먹고 다음에 올 때 연락하면 내가 또 끓여 놔둘게. 늘 그 자리를 지켜온 듯 참으로 잘 어울리는 밥상 위 옹기 그릇들. 양푼이밥 그만 좋게 먹어. 이거 어느 맛이요? 할머니가 젊었던 시절에는 어느 집에서나 옹기 그릇을 썼다. 콩국 많이 끓여서 드셨는데. 그땐 많이 팔았는데 지금은 그 좋은 거시기가 시대가 되나 딴 거를 사다 쓰고 그나 경디 장독 같은 거요 이치로 큰 거새가 좋아 자리젓이요. 플라스틱이 요즘 나는 거보다 맛이 더 들어 맛이 있어.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 뭐 시험서 그런 걸 안 하면서. 옹기가 사라진 건 밥상에서만이 아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대롱을 타고 술이 나온다. 제주 전통주 고소리 술이다. 고소리는 제주 옹기다.
고소리술 만들려고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잘도 힘들어주. 이게 술 만드는 고소리라. 옛날부터 제주에서는 하양소 쪽에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정성껏 준비했던 고소리 술. 하지만 고소리를 만드는 사람도 고소리를 구하려는 사람도 더 이상 찾기 힘들어졌다. 고소리를 애지중지하던 우리네 어머니의 모습 역시 마찬가지다. 언제부턴가 제주 사람들의 생활에서 사라진 옹기. 그 많던 제주 옹기는 대체 어디로 사라졌을까? 제주 전통 옹기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있다. 바로 허벅이다. 예로부터 제주는 물이 귀했다. 때문에 먼 거리의 물을 길어다 식수로 사용했는데 이때 사용한 것이 허벅이다. 제주 전통 옹기를 상징하는 허벅은 타 지역 옹기와 뚜렷이 구별된다. 사실 제주 옹기하면 가장 대표적인 기형이 허벅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고 허벅하면 제주 옹기가 그냥 허벅이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허벅의 종류도 한 50가지 이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제주 옹기의 가장 큰 특징이 제주인의 삶을 담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척박한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런 어떤 기형도 생겨났고 최근 들어서 뭐 미학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 많은 조명을 받고 있고 이게 실생활에서 작용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쓰여지면서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에 의해서 그런 조형적 특징을 만들어낸 것이 제주 옹기의 조형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 문헌에서는 허벅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조선 후기의 문신 정헌 조정철. 그는 정조 시해 사건에 연루돼 제주에 유배됐다. 유배 당시 처음 접한 제주의 풍광을 글로 남기고 복직 후에는 책으로 엮었는데 이것이 바로 정헌 영해 처감록이다. 정의성 소녀들이 뙤약볕에 아래로 치마도 적삼도 아닌 옷을 입고 십자로 근방 성 바깥문에서 물병 지고 물 길러 가며 제잘거리네. 물 깃는 여자들은 큰 병을 대바구니에 넣어 등에 지고 간다. 허벅을 짊어지고 다닐 수 있게 만든 대바구니를 물구덕이라고 한다. 바람과 돌이 많은 제주. 먼 거리를 걷다 보면 돌에 채이고 바람에 쓰러질 우려가 있다. 때문에 물구덕을 사용해서 등에 지고 날랐던 것이다. 이처럼 허벅은 형태와 기능이 조화롭게 발전했다. 먼 거리에서 물을 길어 나르려면 넘치지 않아야 했고 물을 많이 담기 위해선 배가 풍만해야 했다. 제주라는 특수한 환경을 살아가기 위해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생활용품이다. 더 오래된 문헌에서도 허벅이 발견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록화 탐라 순력도. 숙종 18년이던 1702년 당시 제주 목사였던 이형상이 각호를 순회하고 기록한 채색 화첩이다. 이 중 지금의 대정읍에서 시행된 대정배전. 배전이란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 임금에게 할애의 뜻을 전하는 의식을 말한다. 이 그림에 2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등에 물동이를 메고 있다. 그 모양새를 보니 제주 전통 옹기 허벅이다. 이미
1702년 이 당시에는 이미 우리가 허벅이라고 하는 형태가 이제 정착화되고 이러한 큰 항아리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이 제주도에 정착된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17세기 뭐 중후반 때면 제주도에 그러한 기술이 유입되지 않았을까. 옹기는 조선 중기부터 제주 경제 산업의 중요한 자원으로 한 축을 담당한다. 그리고 300년 동안 면면이 이어지며 제주인의 삶과 함께했다. 그러나 옹기는 1960년대의 마지막 전성기를 노리고 70년대로 들어서면서 급작스레 소멸에 단절된다.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 새로운 소재의 등장과 함께 제자리를 내어주고 만 것이다. 옹기 가마에 불을 떼지 않은 지 수십 년. 그 사이 옹기를 빚는 법도 가마에서 구워내는 법도 점차 잊혀지고 말았다.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플라스틱 바람이 불었던 70년대 이전만 해도 옹기 만드는 일이 농사일만큼이나 바빴던 마을이다. 이곳엔 고인이 된 1세대 옹기 장인 고 고홍수 선생의 집터가 있다. 고홍수 선생은 살아생전 제주 옹기의 어려운 현실을 염려해 터전을 남기고자 했다. 가족들은 선생이 세상을 떠난 뒤 그 뜻을 이어 이 집터를 제주 옹기 박물관 부지로 기증했다. 선생과 함께 작업했던 1세대 기능인들과 후학들은 이곳에서 선생의 뜻을 기리며 제주 옹기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제주 옹기가 내륙 지방의 옹기와 확연히 구분되는 건 철저한 분업의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가마를 만드는 굴대장, 좋은 흙을 찾아내고 다루는 질대장, 그릇을 빚는 도공장, 가마에 불을 때 옹기를 굽는 불대장. 내륙 지방의 옹기는 모든 제작 과정이 개인의 손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제주 옹기는 협업을 통해야만 하나의 완성된 그릇을 만들 수 있다. 옹기에 관계되신 분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해나가다 보니까는 족보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도공 분야, 그 다음에 불대장 분야, 그 다음에 질대장 분야, 흙 만드는 부분, 그 다음에 굴을 죽주하는 굴대장 분야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지정했던 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도공 그러니까 한참 옹기가 성형했던 시대에 그 대장으로 활동했던 마지막 세대라고 보아집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바람 부는 제주 들녘으로 나섰다. 1세대 기능인들과 함께 옹기 만들 때 쓸 흙을 찾기로 한 것이다. 쑥 파봐. 제주의 흙은 대부분 화산 회토. 화산 폭발물이 바람에 의해 퇴적된 토양으로 서로 달라붙는 성질이 약해 옹기를 만들 수 없다. 옛 기능인들에 의하면 사실 정말로 질 좋은 흙은 먹어보고 그 흙을 찾았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 흙을 찾아보면 회색층의 흙층과 노란색의 흙층이 차례로 해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고양이 등과 같다라고 해서 고냉이 촌흙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흙들은 지금 제주의 서부 지역에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옛날에 옹기 집성촌 내지는 그 마을 단위로 해서 옹기를 만들었던 것이 그 질 좋은 재료가 한 지역에 몰려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옹기 만들기 좋은 흙은 제주 전 지역을 통틀어 일부 지역에만 분포한다. 신평리와 구엉리 그리고 무릉리 등지에서 제주 전통 옹기가 성행했던 이유다. 좋은 흙을 발견하는 건 오로지 경험에 의해서다. 때문에 능숙한 질대장도 종종 애를 먹는다. 허탕치기를 몇 차례 갑자기 질대장의 눈빛이 번쩍인다. 눈에 드는 흙을 발견한 것이다. 그거는 좋다. 폭 2m 돌아가면서 파가지고 사토 한 50cm 정도 사토 파면은 그 질럭이 나오죠. 땅에 표피를 걷어내고 물을 뿌린다. 삽으로 깊숙이 퍼내자 속살을 드러낸다. 입가에 스치는 만족스러운 미소. 옹기 만들기 딱 좋은 흙이다. 질매를 내려친다. 지륵은 비명을 지른다. 흙의 입자를 고르게 만드는 중이다. 차지게 매질할수록 접력도 좋아진다. 최대 3일 동안 매질을 한다니 그야말로 오랜 정성이 들어가는 작업이다. 온 마을에 울려 퍼지는 경쾌한 소리에 기분이 들뜬다. 올해 풍성한 옹기 수확을 내심 기대해 본다. 연매로 내려치면서 몰태우리 같은 걸 없애주고 찰기를 만들어서 운주에 이제 보관해서 이제 한 며칠 동안 이 숙성을 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흙을 맺히는 작업이 끝나면 오랜 시간 숙성 과정을 거친다. 가볍고 얇은 옹기를 만들기 위해서다. 숙성 과정은 흙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다. (1세대) 기능인 이윤옥 질대장의 토림 작업이 시작됐다. 토림은 옹기를 만들기 쉽도록 흙을 두드려 흙판을 만드는 과정이다. 긴 세월 제주의 흙과 함께 주름진 손이 길다란 나무판 위에서 춤을 춘다. 지륵으로 만든 흙판을 토레미라고 한다. 토레미를 만드는 과정에서 흙에 섞인 돌과 불순물이 제거된다. 이 단단한 흙덩어리를 계속 두들겨서 긴 판 형태의 토레미 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내가 어떤 그릇을 만들 것인가를 먼저 결정을 하고 나서 흙에 무르기를 결정을 하고 그 판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에 다른 지역에서는 좀 볼 수 없는 좀 특별한 흙의 이용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토레미를 건네받은 부창래 도공장. 옹기 성형 작업이 시작됐다. 옹기 바닥이 될 둥근 흙판에 토레미를 두른다. 그리고 손으로 꾹꾹 눌러가며 이음새를 메운다. 제주 흙과 함께한 지난 세월. 도공의 주름은 깊어졌지만 흙 다루는 솜씨는 최고의 경지다.
마치 악기를 연주하듯 흙과 몸이 하나가 된다. 옹기 600여 개를 작업하면 한 굴치라고 표현한다. 작업 소요 시간은 약 한 달 정도. 당시 한 굴치의 옹기를 만들면 송아지 한 마리 값을 품삯으로 받았다고 한다. 고되긴 해도 꽤 괜찮은 벌이었던 것이다. 막 형태를 갖추고 세상에 나온 옹기다. 옹기를 보관하기에는 햇볕이 들지 않는 흙바닥이 가장 좋다. 햇볕에 말리면 하얗게 변하면서 구울 때 터질 확률이 높다. 바람 없고 볕이 들지 않는 옹집에서 한 달 이상 잘 말려야 한다. 옹기를 빚어 말리는 동안 굴대장은 가마를 축조해야 한다. 옹기 제작이 성행했던 지역이니만큼 아직도 곳곳엔 옛 가마터의 흔적이 남아있다. 섭이 떼어그냐 일로 밤새랑 선인들의 지혜를 빌리고자 옛 가마터를 찾은 장인들. 그런 제주에선 가마를 굴이라고 불렀다. 자연적인 경사 지형을 그대로 이용해 가마를 만든 것이다. 조가 맞습니까? 천장은 반원통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 모양이 마치 굴과 같아 이런 명칭이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도공의 주름진 얼굴이 향수에 젖었다. 밤새는 데못 쳐버려서 좀 아니냐? 아직 해보는 못 쳐. 뭔자면 아했다 낫거든. 최근 제주 옹기 복원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보존 방안은 여전히 취약하기만 하다. 대부분의 가마가 사라지거나 허물어진 채 방치되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작년에 와봤을 때는 가운데 홍역돌이 안 빠져 있었는데 지금 오늘 와보니까 또 빠져 있고 뭐 다른 가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윗부분에 흙이 쓸려 있거나 이 제초 작업을 하면서 이 위에 올라가서 풀을 베는 걸 보면서 이게 참 이게 이렇게 보존하는 게 보존이 아닌데 이걸 빨리 하루빨리 이거 대책을 마련해서 이걸 완전하게 보존하든가 아니면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자꾸 들죠, 올 때마다. 다행히도 고 고홍수 굴대장의 기술이 후배들에게 이어졌다. 기술 전수자는 김정근 제2대 굴대장이다. 제주 전통 가마는 크게 검은 굴과 노란 굴로 나뉜다. 검은 굴에선 900도 내외의 온도로 그릇을 굽는데 진회색이나 검은색 그릇이 나온다. 단단하지 못해서 쉽게 파손되며 지금까지 보존된 그릇도 드물다. 반면 노란굴에선 노란색을 띤 그릇이 나온다. (1200도의) 높은 온도로 구워내 그릇이 매우 단단하다. 김정근 제2대 굴대장의 손에 의해 제주 전통 옹기 가마인 노란굴이 재현됐다. 타 지역에선 진흙벽돌로 가마를 만든다. 하지만 제주 전통 옹기 가마는 현무암을 사용하고 흙으로 틈새를 메운 돌가마다. 돌가마는 세계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기가 힘들다. 이 옹기를 굽는 가마 자체가 돌로 된 가마라는 건 전 세계에 없다고 이제 보고돼 있거든요. 그래서 유일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옹기
이 완벽한 옹기의 재현이라는 것은 가마도 완벽하게 재현이 돼야지만 가능한 것이라고 본다면 결국은 그게 이제 하나의 일체감 있게 복원이 되고 이제 지속이 돼야 되는 건 맞는 거죠. 주변에 이렇게 쓸모없이 널려 있는 돌을 가지고도 그렇게 훌륭한 가마를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이렇게 훌륭한 그 옹기 문화를 이끌어 갔다는 그런 부분을 저는 제주도의 돌가마의 우수한 점이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척박한 화산섬은 세계 유일의 돌가마를 탄생시켰다. 노란 굴은 지금 옹기를 품어안고서 예전처럼 뜨거운 불기둥을 토해내기를 고대하고 있다. 노란굴에 불때기만을 남겨둔 도공들이 웬일인지 중산간 숲을 찾았다. 전통가마 불때기에 사용되는 땔감을 보통 저희가 선피라고 부릅니다. 이 선피는 잡목이나 풀, 잎이 붙어있는 잔 가지를 묶어서 잘 말린 후에 큰 불때기 과정에서 땔감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선피에 따라서 그 그릇의 발색이라든가 색상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선피를 준비하는 첫 단계에서 그릇의 질이 결정된다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피는 불을 떼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피를 만드는 일은 많은 시간과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사흘 밤낮으로 가마를 떼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땔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환굴 하는데 약 선비 130에서 150못 중요해 주게. 그냥 그 선비를 비용하면은 그것도 시꺼다기에 재미해가지고 그걸 몰라야 하거든. 그 선비를 몰라야 불 때니까 이제 선비를 미리 준비해야지.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옹기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적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며칠 뒤, 이른 아침부터 마을이 소란스럽다. 마을 사람들의 염원을 담은 옹기가 가마로 옮겨지고 있다. 가마에 옹기를 들여놓는 과정을 재임 또는 굴들임이라고 한다. 도공의 손길이 매우 조심스럽다. 옹기를 재임하는 일은 무척 신경이 쓰이는 일이며 새로운 탄생을 위한 엄숙한 준비의 시간이다. 이거 하고. 최대한 많은 양의 옹기를 넘어지지 않게 쌓아야 한다. 두 그릇의 바닥과 부리가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 기가 막힐 정도다. 가마의 크기가 있습니다. 한 가마의 크기, 가로지름이 만약에 1m면 1m의 그 공간에 최대한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일까.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밑에 항아리가 몇 줄,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떤 뭐 적은 사이즈의 항아리, 그 위에는 다시 큰 항아리가 포개지게 되고 맨 위에는 이제 허벅과 같은 그런 형태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바닥과 부리의 크기는 도공이 그릇을 성형할 때 이미 결정된다. 그릇의 크기나 높이를 미리 약속하지 않으면 가마 안에 쌓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철저한 협업의 결과물이다. 제주 옹기는 한 가마에 보통 50에서 60줄을 쌓았다. 아랫배가 부른 알통계 항아리를 넣고 그 위로 윗배가 부른 우통계 항아리를 올린다.
큰 옹기 위주로 쌓은 두 줄 사이에는 망대기와 허벅 종류의 작은 옹기를 쌓는다. 안정감 있게 최대한 많은 수의 옹기를 쌓아야 한다. 불길이 잘 통하도록 적당한 공간을 유지해 쌓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그릇 사이에 소라 껍데기를 끼우는 이유는 뭘까? 또 소라 껍데기 이렇게 놓는 거는 이 그릇하고 그릇 사이에 이게 틈을 유지해서 붙지 말라고 이렇게 놔주는 겁니다. 지금 이 하얀 가루는 나중에 이 그릇이 다 구워져서 꺼냈을 때 얘네들이 둘이 붙어버리거든요. 잘 떼지라고 이 조금이라는 소라 껍데기 가루를 빠서 채를 친 이 소라 껍데기 가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옛날 선생님들께서도 다 이런 조금이나 이런 소라 껍질을 다 이용했죠. 어느덧 노란 골이 옹기로 가득 찼다. 켜켜이 쌓인 옹기를 보니 벌써부터 부자가 된 기분이다. 너무 커. 작은 거. 이제 돌을 쌓아 굴문을 막는다. 물은 흙을 이겨 돌 틈새를 꼼꼼히 막아야 한다. 굴문을 완벽히 막고 나서야 모든 재임 과정이 끝났다. 옹기를 굴 안에 들이다 보니 어느새 밤이 됐다. 굴대장이 아궁이에 불을 피우기 시작한다. 불떼기 첫 단계인 피움불이다. 밑에 발판 있으니까 나무 무장. 이 지금 가마에 지금 남아있는 습기라든지 그 그릇에 건조는 잘 했지만 그릇에 남아있는 그나마 습기를 그나마의 습기도 이 피움불을 떼면서 이게 그 습기를 좀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마도 내일시켜주는 역할이고. 피움불은 굴 속에 남아있는 습기를 완벽히 건조하는 단계다. 작은 불꽃과 연기로만 꼬박 하루를 피운다. 굴 안의 온도를 높이기 직전 준비 단계로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불꽃을 바라보는 도공의 눈에선 결연한 의지가 비친다. 앞으로 사흘, 도공은 숙명처럼 다가올 불과의 일전을 준비한다. 불떼기 둘째 날, 할망굴제를 지내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모였다. 할망굴제는 좋은 옹기를 많이 생산하게 해달라고 굴 할망신에게 비는 기원제다. 원래는 불대장이 조용히 혼자서 제를 지냅니다. 이제 아무도 없는 새벽이라든가 오전 시간에 조용한 때 시간을 선택해서 제를 지내는데 1년을 무사안녕 잘 보내게 해달라고 그런 기원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자는 의미가 있어서 기원제 형식으로 바꿨습니다. 하얀 쌀밥과 돼지머리를 올린 고사상 앞에서 정성스럽게 치성을 드리는 사람들. 제주 옹기가 화려하게 부활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연기만 피우던 불씨가 오후가 되면서 작은 불로 바뀌었다. 작은 불떼기는 굴의 온도를 천천히 높이는 과정이다. 굴 뒤쪽에는 굴뚝 역할을 하는 구멍들이 있는데 이를 뒷고망이라고 한다. 뒷고망 앞에서는 큰 불떼기에 사용할 땔감을 쌓아 말려둔다. 작은 불떼기는 다음 날까지 계속된다. 불떼기 셋째 날. 갑자기 굴대장의 눈빛이 심상치 않아졌다. 불을 다음 단계로 키워야 하는지 판단할 때가 온 것이다.
작은 불에서 중불로 넘어가는 시점을 불대장은 본능적으로 알아챈다. 중불이 들어가면 이제 서서히 가마 안이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그 가마 안에 돌들이 익어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붉게 변해가는 색깔을 보고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갔다. 그 적당한 온도가 되면 그 부장 안에 온도를 감지하기 위해서 앞에 화로를 넣어서 불을 떼는데요. 그 색깔을 보고 화리가 익었다 정도가 되면 화로를 꺼내고 그다음에 그 부장 안에 있는 숯을 한번 꺼내게 됩니다. 숯을 꺼낸다. 아궁이를 비워 더 많은 선피를 넣기 위해서다. 숯 사이에 벌건 옹기 한 점이 보인다. 굴 속 온도를 가늠하기 위해 미리 넣어둔 화로다. 하마가 집어삼킬 듯 달려들고 굴대장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다. 숯을 꺼낸 아궁이 속에 다시 선피를 집어넣는다. 쉴 새 없이 선피를 넣어야 마지막 큰 불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드디어 큰 불로 접어들었다. 뒷구멍의 불꽃이 확실하게 보인다. 타오르는 불꽃 사이로 벌겋게 달궈진 옹기 형태가 선명하게 보인다. 온몸의 수분이 다 빠져나가는 고통. 서너 시간이나 계속된 큰 불떼기는 이제 마지막 단계인 잿불질만 남겨두고 있다. 가마 위로 난 독색이 고망이 열린다. 집어 삼킬 듯 화염이 터져 나온다. 도공들은 화염을 비집고 땔감을 집어넣는다. 불꽃이 최고조에 달하면 흙을 이겨 독색이 고망을 막는다. 독색이 고망에 선피 넣는 과정을 잿불질이라고 한다. 내륙지방 옹기의 경우 굽기 전에 유약을 바른다. 유약의 재료는 낙엽이 썩어서 만들어진 부엽토와 나무재. 유약을 발라야 옹기 특유의 색감이 살아나고 물이 새지 않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릇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유약이다. 제주 옹기는 유약을 바르지 않는다. 대신 잿불질 과정에서 선피의 재가 옹기에 내려앉으며 자연 발효한다. 통기성이 뛰어난 제주 옹기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마지막에 이제 그 최고조 온도 올라갔을 때 잿불질을 통해서 그릇의 때깔을 어떻게 잘 벗겨내느냐가 사실은 그 제주 옹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의 옹기들처럼 잿물을 바르거나 유약을 칠하지 않고 오로지 불길에 의해서만이 그 발색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 잿불질, 그러니까 잘 말려진 참나무를 쪼개서 그 독색이 구멍으로 집어넣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섬세하고 그 집중을 필요로 하는 작업입니다. 바로 그때 뒷구멍에서 불기둥이 치솟는다. 흰색과 붉은색의 불꽃이 굴 속에서 너울거리고
옹기는 살아 숨쉬는 것처럼 보인다. 아궁이를 막는다. 굴을 천천히 식히기 위해서다. 뒷구멍까지 모든 구멍을 막는다. 일주일 뒤에 만나게 될 옹기를 기대하며 모든 불때기를 마감한다. 일주일 후, 오랜 기다림 끝에 옹기를 만나는 날이다. 도공의 얼굴에 긴장한 빛이 역력하다. 서서히 굴문이 열린다. 수줍게 모습을 드러낸 옹기. 표현하기 힘든 감동으로 가슴이 벅차오른다. 지금 상태로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은 잘 구워진 것 같습니다. 네.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옹기를 꺼낸다. 옹기를 쥔 얼굴에선 미소가 번지고 1년 동안의 고생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어머니들은 이런 걸 갖고 뭐 이제 장도 담그고 쌀 같은 것도 넣어두고 이런 그런 옹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소중하게 다뤄줬고 또 얘가 물 같은 거를 넣어두면 굉장히 물맛도 좋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이런 생활에 필요한 도자기로 이렇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 전통 옹기는 여러 단계의 복잡한 과정과 오랜 기다림으로 탄생한다. 그 과정에는 화산섬의 독특한 특성과 제주 사람들의 심성이 그대로 들어있다. 오랜 기다림과 순박한 마음, 그리고 자연에 대한 순응을 담은 옹기. 제주 옹기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적인 현장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 제주 옹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완전 단절이 시기를 한번 거친 거기 때문에 사람들 내리 속에는 옛날에 뭐 집에서 쓰던 물건 또 민속촌에 가서 볼 수 있는 물건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제주 사람들의 그 옛날에 어떤 그 가슴 속에 남아 있는 어떤 전통의 원형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을 때는 정말 누가 교육을 통해서 알리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제주 옹기의 가치와 그 뭐 미래를 사실은 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세기에 가까운 단절기를 깨고 다시 태어난 제주 옹기. 제주 옹기가 빛을 보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의 수고와 시간이 들어갔는지 환산할 수조차 없다. 효율성이 미덕인 산업화 시대에서 구태여 전통 제작 방식을 고집하는 건 무슨 이유에서일까? 사람들은 묻는다. 이 시대
왜 제주 옹기인가? 이 업체는 10년째 제주 전통 방식으로 된장을 만들고 있다. 메주를 만들기 위해 가마솥에서 콩을 삶고 있다. 구수한 냄새가 실내를 가득 메운다. 이곳에선 메주를 발효시킬 때 제주 옹기만을 고집한다. 오랜 시간 정성으로 만든 음식, 된장. 깊은 맛의 비결이 옹기에 있다는 것이다. 노랑하고 잘도 맞죠 암찍하다. 그러게 색깔이 잘 돋네요. 너무 좋아. 아우야 잘도 맞죠 타게. 된장이 좋은 맛을 내기 위해서는 이 제주도 전통 옹기가 완전 좋다고 옛날 어머니들부터 그쪽으로 전통 옹기가 좋다 해가지고 근데 발효가 이 옹기에 담았을 경우하고 플라스틱에 담았을 경우 숨 쉬고 하니까 발효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제주 옹기는 타 지역 옹기와 달리 유약을 입히지 않는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숨구멍에 항아리가 탄생했다. 제주 옹기를 이른바 숨쉬는 항아리라 부르는 이유다. 전 세계적으로 웰빙 열풍이 불면서 사람들은 건강한 먹거리를 찾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 선 음식이 바로 발효식품. 인류의 수천 년 지혜가 담긴 음식이다. 뛰어난 통기성으로 발효에 최적화된 제주 옹기. 현대인이 주목하는 이유다. 김치를 같은 조건하에 숙성 실험을 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한 9일 정도 되는 시점에서 잿물을 바른 그 내륙지방 옹기가 급격히 어떤 미생물이 증식되거나 pH 산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추측해 보면 분명히 두 가지 다 통기성이 있지만 제주의 그 옹기가 훨씬 더 내륙의 옹기보다 통기성이 더 탁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주 옹기는 기능성뿐만 아니라 미학적인 관점에서도 재조명되고 있다. 좋은 음식과 제주 옹기가 만났다. 음식 재료는 제주산 고사리와 돼지고기. 제주의 문화를 음식에 담아내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잠시 후 맛있는 고사리찜이 완성됐다. 제주 음식이 옹기에 담기니 더욱 먹음직스럽다. 제주도도 이런 음식이 있다. 비주얼적으로도 좋다. 이런 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제가 하게 된 거거든요. 당연히 제주도니까 제주도에 있는 재료들을 갖고 음식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음식 문화도 대단히 중요한 건데 아직은 그런 의식들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른 식당보다는 조금은 색다르게 지금 하고 있어요. 관광객 천만 시대. 사람들은 제주의 맛이 궁금하다. 그리고 그 맛에 담긴 이야기가 듣고 싶다. 이를 위해선 제주 음식과 옹기를 연계한 스토리텔링 작업이 시급하다. 훌륭한 음식에 담긴 감동적인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제주를 찾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제주도의 친환경적으로 만든 된장이라든가 간장이라든가 그런 걸 하면서 또 이렇게 옹기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았을 때는 더 좋은 걸 느끼거든요. 눈으로 봐도 그렇게 느끼고 또 먹어보면은 그 음식에도 이렇게 맞고. 근데 내가 만든 것 중에 진짜 제일 잘 만든 것 같아, 이제까지. 최근 제주 옹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새우도 돼요. 이렇게 줄여도 돼요? 줄여야 되는 거지, 앞다지는 거야. 그 주막으로 줄이기 힘들잖아. 예. 나 돌림이랑 나가 돌려줄 거야.
도공이 옹기의 전통적인 제작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한다. 이렇게요? 되잖아. 제주 옹기를 알리는 일에 남은 생애를 바치겠다는 도공. 그의 열정 때문일까? 옹기는 어느새 과거와 현재를 잇는 통로가 되고 있다. 처음에 토리인판 만드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요령 깨우치는 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한번 요령 깨치고 나니까 아 이것도 재밌다 하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렇게 만드는 게 힘들고 좀 어렵다는 걸 알아야지 나중에 전통이 얼마나 더 소중한지를 더 잘 이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헬로. 네. 건니치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Beautiful. Nice. 스테키. And this is traditional shape? 제주 전통 옹기를 상품화한 작은 소품들이에요. 제주 옹기에 대해 알고 싶어 찾아온 외국인이다. 노글레이즈. 누런 나이대. 경이로운 눈빛으로 옹기를 바라보는 사람들. 찬탄이 끊이지 않는다. Beautiful. I think that really informs our modern life. You know, we need a balance between our modern electronic world and handmade things. And as an artist, it's easier maybe for me to say because I like to make things. But I think all people need to have that kind of connection with the handmade that links you then to your traditional culture. And this is something that we need to cultivate. 시대의 흐름 속에서 불편하다는 이유로 사라졌던 옹기. 잊혀진 반세기를 거슬러 옹기 제작 원형을 복원하는 일은 오랜 시간과 끈기가 필요했다. 다행히도 2011년에는 제주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14호로 제주 옹기장이 지정됐다. 1세대 기능인들이 가진 원천 기술을 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1세대 기능인들의 평균 연령대가 80세가 넘었고 불과 2, 3년 사이에 3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뒤를 이어 도공장 부창래 선생, 굴대장 김정근 선생이 기능장으로 인정됐지만 선대 기능인들이 남긴 문화유산을 배우고 보존하는 일이 간절한 시점이다. 제주 옹기를 알리고자 하는 이들의 열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제주 옹기 굴제가 올해로 4회를 맞았다. 기능인들과 전수자들이 주축이 돼 만든 이 행사는 옹기를 테마로 한 전통 문화 축제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1세대 기능인들을 비롯해 모든 세대가 어우러진 축제 한마당. 제주 옹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반응이 뜨겁다. 신기하고 재밌고 다음에 또 옹기 축제가 있으면 와보고 싶어요. 제주 전통 옹기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다. 지역에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는 향토 문화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얘기다. 제주 전통 옹기는 그 주제가 뚜렷하고 체험과 판매가 가능한 장점을 지녔다.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제주를 대표하는 전통 문화 축제로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전통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통 기능인들만의 몫으로 되어서는 발전이라든가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보고요. 이게 좀 더 발전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동체적인 그런 문화로서 자리매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주옹기의 작업 방식인 여러의 기술들이 합쳐져서 서로가 공유를 하고 도와가면서 작업을 했던 제주의 그 공동체 정신인 순으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옹기를 관련한 전통문화의 지향은 이런 순으름의 공동체 정신 아래 서로가 협력해서 상생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옹기는 더 이상 옛 것이 아니라 향토 문화 자원으로서의 체계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 선대 기능인들이 남긴 값진 문화유산을 통해 제주 옹기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모색해야 할 때다. 제주 옹기. 척박한 환경에 순응하고 마침내 견뎌낸 그 꼿꼿함이 제주 사람을 그대로 닮았다. 빠르고 편리한 것만을 추구하는 세상. 우리는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잊은 채 살았던 건 아닐까. 오랜 기다림으로 탄생한 제주 옹기가 더욱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다. 섬사람이 빚은 섬그릇 제주 옹기. 다시 살아나 우리 삶 속에 숨쉬고 있다.